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까담TV를 운영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뜬금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인생관은 어떠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낙관적 인생관을 갖고 계신지 비관적 인생관을 갖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40대 중반을 넘은 이 시점에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까담은 분명 비관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의견을 동조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음과 같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앞설 것입니다. 비관적 인생관을 가진 선생이 학생들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겠어?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매우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몇몇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큰 실망을 하게 되고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어두운 생각은 더 어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개강 첫날 첫 담임 시간에 두려움과 실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보면 그래, 삶이 고달프더라도 나의 책임에 맡겨진 이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돌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복잡 미묘하고 모순된 감정이었지만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그 이유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의 인생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비관적 인생관 속에서 만나는 행복과 인연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다 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위와 같은 문구로 정리하고 있진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꺼내냐면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분이 재수학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그와 관련된 상담 사례는 여러분에게 큰 충격과 걱정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전의 저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허무한 비관주의에 빠질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까담도 자극적 제목으로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끄는 동영상을 제작하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번 동영상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증오, 불신을 녹여내고 현명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지혜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까담의 희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별과 달을 찬란하게 만들어주고 곧 뜨게 될 태양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동영상에 언급되는 상담 사례는 10년 넘게 다양한 재수학원에서 실제 상담한 사례입니다. 또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수학원을 포함해서 특정 학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동영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형태의 재수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갈등을 유발하는 인간관계와 원인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인간관계로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인간관계는 여러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성 친구 간의 갈등 관계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선생님, 저 재수생인데 어떻게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공부만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분들이 많을 텐데 매우 큰 착각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멋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고 아울러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멋있게 붙은 학생들을 만나뵀을 때 또는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옷을 세련되게 입은 여학생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을 때라 여러분들은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문제는 흔히 말하는 남중 남고 또는 여중 여고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성 친구를 사귀는데 서툴거나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호감을 갖고 있는 남학생 여학생이 사귀다가
바람을 펴서 그것을 알게 돼서 제 앞에서 울면서 상담한 친구들도 대단히 많았었고,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상한 루머나 소문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갈등 구조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또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웃으면서 우연히 눈을 마주치거나 아니면 학용품 같은 걸 빌려주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을 가지고 나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거라 착각을 해서 상상 연애를 함으로써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처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그것을 멈추지 않고 스토킹 수준으로 쫓아다니는 친구들도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저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같이 의논해 볼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동성 친구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 친구 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여기서는 동성애가 옳다 그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나름대로 힌트나 암시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선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점점점 그 암시의 의미를 뭔지를 이해하게 되고 거리감을 두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동성 친구는 아무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프나 절친이 많을 겁니다. 즉 힘든 재수 생활에 서로가 의지를 하고 그 다음에 힘들 때 같이 버텨나가는 소위 말하는 버팀목이 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사귀면 사귈수록 그 친구들의 본성을 알게 되거나 또는 단점을 알게 됐을 때 또는 내 공부가 직접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이게 크게 두 번째 유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는 선생님 또는 학원 관리자와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갈등 구조는 기숙형 학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성향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학생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잘못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잘못을 가지고 그 학생을 계속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또는 학생들의 행동을 정형화해서 너는 그런 애야 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갈등 구조의 특징은 만약에 친구끼리 일어났다 그러면 나름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일어난 갈등 구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면 서로가 속된 말로 손절하고 안 보면 되는 사이가 되긴 하지만,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원 관리자의 경우 나보다 윗사람인 경우도 많고 또 학원의 여러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간과하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선생님과 갈등 구조가 생길 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과 또는 부모님과 갈등 구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나 가족과 갈등 구조가 생길 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너무나 지나치게 강요를 하거나 압박감을 주시거나 또는 기대감을 표현할 때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압박하거나 기대를 하는 경우는 부모님 스스로가 공부를 잘하셔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많았었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환경이 안 돼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한을 자식한테 투영시킴으로써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 지나치게 무관심해서 갈등이 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편하게 정리할 수 있냐면, 재수를
한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재수를 하고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 또는 동창들 또는 SNS나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재수를 하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힘이 되기도 하는데 재수생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재수생의 심리도 몰라서 자기가 의도 없이 하는 말에 상처를 줘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인간관계로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도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의 원인은 아마 이것 때문에 발생하게 될 겁니다. 즉, 여러분이 재수를 할 때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갈등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재수를 할 때는 고등학교 때와 달리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같이 공부하는 재수생들의 배경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 차이도 대단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재수학원에 가시게 되면 군대를 제대하고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결혼하신 분들도 와서 재수를 하는 경우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쉽게 다가가기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또 지역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모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합이 잘 맞는다면야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학생들께서도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은근슬쩍 체격 차이에 따른 두려움도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남학생들을 봤을 때 키가 180이 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해서 체격이 크거나 아니면 인상이 험악한 친구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막상 편하게 지낸다 라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공부 실력 차이도 있고 또 대학을 다니다 온 친구들도 있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들을 잘 분류해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바탕으로 세분화한 것이 바로 다음 5가지 분류일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의외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질투와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공부를 방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두려운 나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친구를 사귀어서 세력을 형성하려는 본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친구와 베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베프가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있고 식사를 하고 있고 버스를 같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의 절친을 뺏겼다라는 생각에 질투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동성 친구 간에서도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았고 여학생뿐만 아니라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아울러 기숙이 됐던 통학이 됐던 독재형이 됐던 결국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것도 남학생이었었는데 남학생들끼리 로션 냄새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화장실에서 대판 싸울 뻔하다가 제가 화장실에 볼일 보러 들어가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싸움을 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두 친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거의 주먹까지 들어올린 상태로 싸우려고 했는데 일단 조용한 데로 데려가서 너희들 왜 싸우니 물어봤더니 저 아이의 로션 냄새가 재수 없어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학생들의 답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싸울 이유가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나중에 보니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한 여학생이 내려와서 자기가 학원을 퇴원하고 싶다고 얘기 했었는데 왜 그러니라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학생이 생긴 게 너무 재수없게 생겨서 자기는 그걸 못 보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퇴소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이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분석을 해본 결국 이것도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큰 이유였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재수생이기 때문에 성적이나 경쟁 의식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갈등 구조를 겪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친구는 맨날 자는데 나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깎아내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었고 그로 인해서 재수 생활을 1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또 공부를 자기보다 월등히 잘하는 학생들을 질투해서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었고 그로 인해서 그 뒷담화에 해당되는 학생은 저한테 내려와서 힘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오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소문이나 루머 또는 착각을 통해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과 루머는 당사자들 귀에 들어가게 하는 어떤 중간 전달자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전달을 하게 되면서 살이 붙어서 전달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고 그로 인해서 서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싸우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성에 대해서 지나치거나 또는 옳지 못한 관심을 기울여서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관이나 인생관 또는 이성관이 달라서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수학원에 가게 되면 아직까지도 책상이나 벽 또는 화장실 벽에 많은 낙서들이 써있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생들과 상담하거나 또는 일이 생겼을 때 의외로 낙서한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낙서들의 내용을 보면 가슴 아픈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은 맞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관을 가져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좌쪽으로 편향되거나 또는 너무나 지나치게 우측으로 편향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그로 인해서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낙서들 같은 경우도 대단히 많이 써 있었습니다. 역사적 왜곡도 마찬가지였고 또 인생관도 마찬가지.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계급 같은 것이 존재를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많았었고 또 아시다시피 얼평, 몸평 같은 일들도 매해 모든 학원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사이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관계가 시작되는 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와 갈등의 유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제가 시작되는 공통된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빨리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친구들을 많이 사귐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갈등의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빨리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통은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수준의 학생을 빨리 물색을 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과 친해지려면 보통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대방의 취향이나 의견, 주장을
내 거보다 우선시해주는 성향이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매점에 가서 음료를 사 먹더라도 또는 영화를 같이 보더라도 또는 같이 PC방 가서 오락을 한다 할지라도 내 취향보단 상대방의 취향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이것이 슬슬 본인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티를 내지 않고 꾹 참습니다. 왜? 나는 빨리 친구를 사귀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1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적이 되면 점점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고 거기에 그 친구와 내가 정말로 절친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나름대로의 긴장감이 풀려져서 본래 성격들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단점들이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 예전엔 그러지 않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지? 이 친구한테 이런 면이 있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누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냥 덮고 넘어갔던 내용들이 점점 본인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모의고사 점수와 수능 부담감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앞에서 누적됐던 것들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면 마찬가지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사소한 갈등을 해서 결국은 갈등이 빵 하고 폭발이 돼서 사실상의 원수지간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학생이 내려와서 기분 좋게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상담의 내용이 뭐였냐면 선생님, 저 보통은 재수학원에서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재수학원에 와서 A라는 절친을 만났어요. 재수학원에서 이렇게 저하고 성격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난다는 게 정말 큰 행운이고 놀라운 것 같아요. 라고 기분 좋게 상담을 하고 올라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달 후에 내려와서 그 학생이 울면서 다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A라는 친구가 정말로 저한테 절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이의 본래 성격을 알고 보니까 저하고 너무 안 맞아서 힘들어요, 선생님. 이런 것도 이상하고요. 이런 것도 이상하고 이런 것도 이상한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하고 상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네가 A라는 학생과 거리를 두고 다른 학생들과 다니면 되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여태까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같이 다니지 말자.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손절하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기계적으로 같이 다니고 대답해주고 웃어주는데 가식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주 후에 그 상담의 주인공이었던 A라는 학생이 내려와서 그 학생과 다니기가 힘들다고 또 상담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EBS 지문이나 또는 동화에서 읽었던 것처럼 절친이라고 여겼던 친구 2명이 결국은 다른 시기에 다른 시점에 내려와서 서로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우리 친구들이 인간관계를 너무 매달리게 되고 또 인간관계를 끊고 맺는 걸 잘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고 있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그 2 친구들에게 각각의 적절한 상담을 해주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인간관계가 큰 숙제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 인간관계 각 사례별로 얘기를 드리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도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